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남 앞에서 정말 자기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나요? 우리 대부분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무섭습니다. 내가 혹시 바보 같을까봐, 사랑받을 수 없고 외면당할까봐 끊임없이 전전긍긍하며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학교, 회사, 온라인, 심지어 나 자신 앞에서도 똑똑하고 유능하고 완벽한 가면만을 드러냅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따라오죠. 내가 혹시나 실수를 해서 내 진짜 이미지가 드러나면 어떡해? 아니,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완벽하지 않은 사실이 들키면 어떡해? 그런 불안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가짜 모습 아래에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삶의 행동 범위가 점점 좁아지죠. 이게 바로 가면 증후군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 증상도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항상 연기해서 내 부족함을 가리는 것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조용히 물러서서 토피와 자기 기만을 통해 자기 본 모습을 숨기려고 해요. 미루는 습관, 무기력, 완벽주의, 스마트폰 중독, 자기 방해 행위, 방어 기제로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숨는 거죠. 그런 의식이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현상을 원해요. 근데 이거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대신에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굉장히 미묘하고 거의 알아차릴 수도 없는 그런 자기 기만과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약간 자기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우리 무의식 아래 숨겨진 그런 자기 기만 형태들, 즉 나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잠재력을 일부러 약간 발휘하지 않는 가장 흔한 7가지 방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저는 7년간의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면서 그런 무의식적인 자기 기만 시도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경험적인 영상이 될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사람 전 본 적 없어요. 앞으로 설명할 자기 기만의 함정들 하나하나 되게 따가울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일단 다 들어보고 혹시나 자기 잠재력을 이렇게 쓸데없이 깎아내리고 있지 않는지 한번 반성해 보세요. 첫 번째 자기 기만 방법은 아마 책에서 이미 이 스토리를 읽으셨겠지만 여기서 한번 이 예시로 시작하고 싶어요. 저희 아빠가 엔지니어셔서 항상 수학, 물리학, 화학 그런 과목을 너무 중요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수학에서 항상 1등하고 A플만 받았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바로 첫 시험에 B-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표를 이렇게 들고 아빠에게 보여드렸더니 꽤 약간 실망하면서 쓴소리로 야, 지금 중학교라서 이렇게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내적으로 굉장한 딜레마를 겪었어요. 왜냐면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여전히 잘할 수 있었는데 근데 만약 공부해도 잘 못하면 공부해도 B-라면 그럼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봐야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공부 아예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부 안 하니까 계속 꾸준히 그냥 C-만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머릿속에서 완전 이상한 논리를 짠 거예요. 잠깐만. 근데 아예 공부 안 해도 계속 C-만 나오면 이게 내가 얼마나 천재인지 딱 증명되잖아. 저 자신에 대한 기대를 아예 낮추고 그냥 노력 안 함으로써 저 자신에 대해서 계속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평생 똑똑해 보이기 위해서 공부 안 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공부를 안 해서 수학은 딱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근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내가 그 당시 노력하기만 했다면 내가 얼마나 잘 나갔을 텐데 약간
그 스토리 안에서 제가 위로받아요. 이 경우처럼 특히 재능과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이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데 혹시나 더 이상 그림을 못 그릴까봐 그림을 포기하거나, 평생 입으로만 다이어트하는 사람, 평생 배우 지망생, 미래 창업가, 시도 안 하면 실패할 수도 없고 늘 자신에 대한 그런 위대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딱 이렇게 자기 능력을 깎아내리고 있지 않는지 한번 반성해 보세요. 또 안전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방법은 완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은 항상 열심히 하지만 내 결과물을 제출할 때가 다가오면 갑자기 의욕이 사라지거나 더 공부해야 하거나 아예 그냥 분석 마비가 생깁니다. 마무리 작업이 아직 충분히 완벽하지 않아서 일단 프로젝트를 냅두는 거예요.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계속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 행동 다 했는데 그냥 아직 제출 안 했을 뿐이야. 네, 근데 제출하면 실패작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이렇게 마주보기 싫어서 제출 안 한 거잖아요. 여전히 아름다운 잠재력 안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여러분, 저는 업로드한 제작물보다 아마 완성하지 않은 스크립트들이 4배예요. 그냥 가끔 이렇게 진짜 쓰다가 별로인 아이디어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내적 저항 때문에 묻어둔 프로젝트들이에요. 더욱 심각한 현상이 있습니다. 아마 조금 충격받으실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읽고 딱 진정하고 자기만의 아름다운 자아 확장 기준을 세웁니다. 진정한 가치관, 의미, 목표, 행동 계획을 세우고 인쇄해서 벽에 붙일 때 얼마나 뿌듯한지 그 느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실천 안 한 채 몇 주, 몇 개월 다 지납니다. 나의 목표를 볼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이렇게 들뜨지만 근데 그걸 현실로 옮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디어를 실제 세상에 이렇게 옮길 때 내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실제 내가 들키니까 저는 이걸 잠재력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미래를 꿈꾸면서 나의 능력과 잠재력이 그렇게 달콤한데 근데 그걸 실현 못할까봐 아예 시도 안 하는 대응 기제입니다. 실패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상상 속에 위로를 받는 거죠. 이렇게 여전히 나의 환상 그리고 나의 가능성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가운 뻔한 사실 하나 말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동하고 있지 않으면 목적, 목표, 계획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자기 기만이 진짜 큰 고통만 불러일으킵니다. 한편으로는 그 잠재력으로 위로를 받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원하는 게 나한테 없기 때문에 현실이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일본과 굉장히 비슷한 원리로 제가 하이어셀프로 몇 년 꾸준히 영상과 블로그를 올렸지만 올리면 올릴수록 그 제작이 더욱더 어려워진 거예요. 완벽주의에 빠지고 다양한 불안에 휩싸였는데 오랫동안 그 원인을 파악하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극적으로 저 자신에게 솔직해지니까 그 원인은 이거였어요. 저는 그 전 결과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대중적인 제 이미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다음 결과물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음 영상, 그 다음 글로 약간 지금 이 수준에 맞추지 못하면 어떡해? 만약에 내가 그 다음 창조물로 내 평판을 무너뜨리면 어떡해? 그럼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계속 분석마비에 빠지고 속도를 더욱더 못 낸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특히 한꺼번에 너무 빨리 성장하면 그 갑작스러운 관심에 너무 압도돼서 그냥 올리다가 말아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창업이 잘 될수록 불안에 사로잡혀서 이제 의욕이 사라진 클라이언트도 많이 받고, 대학교 교수가 되자마자
자기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한 사람도 많고 등등 평판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5번 함정을 많이 봤고 그리고 저도 직접 경험했어요. 저는 책을 내고 나서 제작이 좀 어려워진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원인을 저 자신에게 찾는 것보다 오히려 약간 살짝의 그 우월감을 느끼면서 계속 남 탓, 환경 탓, 사회 탓을 하고 있다는 걸 관찰했어요. 이제 더욱더 심도 깊은 내용을 나누고 싶은데 사람들이 어차피 수준 낮은 방법론만 원해. 유튜브 문화가 전체 다 썩은 거야. 그래, 나는 은둔 고수야. 세상이 내 가치를 알아보기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네. 와 같은 저만의 독선주의 버벌에 빠져서 행동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저는 딱 데미안처럼 아예 이해받지 못하는 시기가 너무나 이른 영웅처럼 느꼈어요. 이게 당연히 제 머릿속에서만 생긴 얼토당토 않은 결론이었지만 그런 서술을 스스로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으면 다시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이렇게 비애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건 스스로 피해자 또는 은둔 고수로 만들면 나만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그런 선언으로 아마 특별해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결국에 그냥 대중적 에고일 뿐이에요. 나를 특별하게 만들고 모든 책임으로부터 해방시키죠. 누구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현재 또 어떤 자격증, 또 어떤 교육 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항상 자랑스럽게 선언하는 친구. 난 CPA도 땄고 글쓰기 자격증도 따고 있고 현재 불교 명상법 자격증 수업도 얼마나 즐겁게 듣고 있는지. 근데 실제로 뭘 만든 게 없어요. 이 한 가지 공부, 이 한 가지 자격증, 이 책, 이 영상 그것만 흡수하면 그때 난 준비돼 있을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지식에 그 끝이 없으니까 늘 부족하게 느끼죠. 이게 학습의 함정입니다. 지속적인 학습으로 계속 자기 실제 능력을 드러내는 걸 무의식적으로 계속 피하는 거예요. 계속 바쁘게 성장해서 아마 뿌듯하겠지만 근데 원하는 인생에 더 가까워지지 않아요. 특히 자기 개발 덕후들이 자주 이 함정에 빠져요. 자기 개발 시장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론을 다 알지만 진짜 명확한 형태를 정해놓고 그것을 적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요즘 부자들의 마인셋에 대한 영상이 수없이 많잖아요. 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게 그 마인셋을 적용하려면 굵고 전문적인 아이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템을 정하는 순간 여러분이 평가 대상인 실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럴 준비가 돼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MBTI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MBTI는 내가 현재 갇혀 있는 강박, 대응 기제, 불안 구조를 예쁘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자기 반성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내면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오히려 우리 에고를 부풀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저는 INTP라 조용히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요. 저는 ENTP라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굉장히 산만한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2명의 작가가 발명한, 게다가 네 개의 변수밖에 없는 그런 인위적인 모델로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고 그걸 핑계로 대는 거예요. 개인 책임을 다 날리고 그 자기 유형이 범주 안에서 숨는 거예요. 아니, 잠재력이 그렇게 뛰어나는데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순 없잖아요. MBTI는 한 가지 예시입니다. 이렇게 자기 규정의 함정이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완벽주의자라서 행동을 못해요. 아니면 하루 종일 핸폰으로 쇼츠만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저는 주의 결핍 장애라서 약간 자기 무기력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기 인위적인 한계를 변명으로 쓰는 거예요. 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의 능력을 이렇게 깎아내리면 뭐 그래요. 뭐 책임을 다시 그 증상에 넘기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스스로 아주 솔직하게 돌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나 자신을 규정함으로써 나의 가능성을 얼만큼 깎아내리고 있을까? 만약에 그 7가지 중에 자신이 한두 개 저지르고 있다는 걸 이렇게 발견했으면 그만하세요. 얼마나 어리석게 살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만약에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해도 돼요. 우리가 봐놓은 도피와 자기 기만의 함정의 공통점은 항상 그 잠재력과 가능성 안에서 위로받는 점입니다. 저는 공부 안 함으로써 계속 수학을 잘한다고 믿을 수 있었고 영상을 올리지 않음으로써 내가 항상 제 위대한 코치 평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그림을 80%까지만 그리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이미 피카소잖아요. 아름다운 목적과 목표 속에서 우리가 이미 상상으로 세상을 다 살렸을 거고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진 않잖아. 끝없는 학습으로 우리가 목표를 향해 열심히 한다고 우리 자신을 속이고 우리 자신을 미리 규정함으로써 가짜 자존감만 얻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인식하고 있든 말든 우리가 자주 리스크 없는 순수한 잠재력 안에서 사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 내가 노력하기만 한다면 내가 얼마나 진정한 삶을 살 텐데. 근데 야, 기다려. 내일 그런 서술로 우리 자신을 계속 위로하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환상에 빠져 있어도 한 가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밀리에 실제 세상에서만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환상에만 사는 삶은 결국 비극으로 끝납니다. 실제에서는 우리는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위대한 창업가, 그렇게 감동을 주는 작가, 그렇게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에서 활동하면 내 능력을 계속 키우고 어느 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세상은 우리 이상적인 환상보다 아마 덜 달콤하겠지만 이것만이 우리에게 동합성을 안겨줍니다. 실제 세상에서 삶을 살면 우리는 평가되고 처음에 비웃음의 대상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상적인 신기루보다 실제하는 온전한 인간이 될 거예요. 그 대가는 나름 작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보는 것뿐입니다. 나는 잠재력으로만 존재하고 싶은가? 아니면 나의 모든 면을 받아들여 전인격을 갖춘 개인으로 존재할 것인가? 네, 여기까지. 이 영상이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더 많은 자료를 원하거나 아니면 더 자기 판성에 훨씬 깊게 들어가 보고 싶으면은 제 책 그리고 10월 달에 개최할 의식성장 워크숍 의식을 올려 온전한 삶 살기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